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인류무형유산으로 선정된 종묘제례악은 우리 전통문화의 정수다. 1447년 세종대왕이 조선의 창업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 오늘날까지 전승된 종묘제례악은 춤과 노래, 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예술의 형태다. 유교를 구현하고 그것이 이데올로기로 하면서 스스로 반드시 악을 실현을 해야 되고 모든 정치의 완성이 악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의 관아나 이런 데서는 반드시 악을 실현하는 그런 집단들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농민들 출신은 악생을 만들었고 천민들 출신으로는 악공을 만들었는데 15세기에 만들어진 종묘제례악이 오늘날까지 전승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악보 때문이다. 세종이 만들었다는 정간보는 우물정자와 같은 네모칸으로 박자를 표시했고 그 안에 글을 적어 음정을 기록했다. 네모 한 칸은 한 박자를, 그 안에 남자는 도를 의미한다. 이때 한 박자가 넘는 경우 아래의 빈 칸을 이용했다. 따라서 이것은 도를 세 박자로 연주하라는 뜻이다. 조선시대 궁중악은 이처럼 정간보나 오음약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악보로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는데 초기의 궁중악은 고려의 전통을 이어 전악서와 아악서 그리고 관습토감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것이 1470년 성종 즉위 이전에 장학원으로 통합되어 운영됐는데 당시 궁중악을 연주하던 악공과 악생들은 이 장학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들은 궁중의 음악을 담당하는 전문 음악가였으나 신분만큼은 취하 측면의 대우를 받아야 했다.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일종의 월급인 봉적표를 주었는데 1년에 12필을 지급하던 것이 인진왜란 즈음에는 6필로 줄어들어 도망가는 악공과 악생들의 수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장학원의 전통은 일제에 의해 이왕직 아악부로 개편돼 외국 사신들의 접견용으로 사용됐다. 의무만이 있을 뿐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웠던 장학원의 음악가들은 반드시 큰아들로서 대를 이어야 하였다. 계보가 대대로 계속을 해요. 그게 보니까 참 몇 대까지 댕긴 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우리 선생님들 이제 그 주거누리에 있는 이들 보면 그게 뭐돼 있어서 그 악보, 예를 들면 조선 왕조 때 장학원의 그 제도적인 것이 대대로 그 집안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다니지 않았나. 궁중의 장학원처럼 지방에도 관청에 소속된 음악가들이 있었다. 지방에서는 전라병사와 같은 군부대에 소속되어 지방관청의 행사를 담당했고 관청에 일이 없을 때는 민간의 관원상제에 불려가 음악을 연주했다. 이들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농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선시대 음악은 선비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교양 중의 하나였다. 선비들은 음악을 통해 잡념을 떨쳐냈다. 이처럼 정신 수양의 목적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음악이
영산회상이다. 혼자 연주하면 독주가 되고 두 악기가 모이면 이중주, 네 악기가 모이면 사중주가 되는 영산회상은 상황에 따라 입체적으로 변하는 관현악 합주곡이다. 뭐 자기 두드러지게 하면 안 되죠.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악의 근본 이념이 조화에 있지만서도 더군다나 합주곡은 뭐 물론 그렇게 특히 우리나라 합주곡은 그래요. 뭐가 특별히 두드러지게 특히 가야금 같은 게 두드러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두드러져서 다른 악기를 이렇게 제압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주 금하죠. 선비들이 연주했던 정악은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풍속가에는 검은고를 연주하는 선비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한다. 당시 선비들은 검은고를 백악지장이라고 불렀다. 100가지 악기 중에 으뜸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선비들은 검은고를 사랑했다. 고려시대의 지식인들의 악기였던 가야금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검은고에 밀려 더 이상 선비들과 함께하지 못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악보의 대부분이 검은고 악보다. 1572년 안상이 출간한 검은고 악보인 금압자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검은고 악보만 해도 50여 종의 수백 권을 넘는다. 오늘날 남아있는 가야금 악보는 불과 5종뿐이다. 음악을 기록한다는 행위 자체가 이게 고도의 문화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말을 기록할 수 있는 문자를 갖는다는 것도 상당히 고급 문화권에서나 가능한 얘기이듯이 음악을 시각적인 수단으로 표기할 수 있는 능력도 상당한 수준의 지식인들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가야금 악보는 1786년 정조시대에 만들어진 졸장만록이다. 조롱의 가야금보라고도 불리는 졸장만록은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반주를 하기 위한 반주용 악보였다. 가야금에 있어서 완전한 형태의 기악 악보는 1800년대 초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대 가야금보다. 동국대학교에서 발견되어 동대 가야금보라고 불리는 이 악보는 당시 민간에서 연주하던 영산회상을 기록한 풍류악보다. 오른쪽의 기호는 반주악기로 쓰였던 장구의 연주법이고 왼쪽의 구음은 연주해야 할 현의 이름이다. 동대 가야금보를 오늘날의 오선보로 옮긴 후 연주해본 결과 동대 가야금보의 영산회상은 현재 국립국악원에서 전승되고 있는 영산회상과 흡사하다. 기악 합주곡인 영산회상은 지난 200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큰 흐름은 중요한 흐름 같고 거기 국악원에 보다는 이렇게 그 잔가락이 간점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보다 좀 다르달까. 뭐 큰 흐름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조선시대 음악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문화였다. 조선 후기에는 음악을 행사나 정신수양의 목적 대신 음악 자체를 즐기는 문화가 형성됐다. 그 중심이 바로
풍류방이다. 기와집이 몇 채나 들어가 있지?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오씨 풍류방은 당시 남도에서 가장 유명한 풍류방 중의 하나였다. 전라도에서 소문난 만석군 오판기는 음악을 좋아해 대제 3,000평에 이르는 자신의 저택에 풍류방을 만들어 당시 이름난 음악가들을 이 풍류방에 모이게 했다.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끝나더라까지. 또 이제 중간 하시면 또 그다음에 또 계속 오고 그렇고 있어. 그럼 하루 왼종일 계속 풍류를 하긴 왼전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들 때까지는 했죠. 그럼 동네 전체가 다 풍류가락을 다 아, 그렇게 다 안다니까요. 내가 장단 다 칠 줄 알고. 예. 동네 분들이요? 그래요. 어찌 들었었든지. 풍류방은 누구나 오가며 음악을 즐기는 상설 공연장이었다. 음악가들이 모여 서로의 기량을 견주고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교육장의 역할까지 했던 것이 바로 조선 후기의 풍류방이다. 풍류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기 전에도 풍류방이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 풍류방에는 노케랍니다. 쾌한 데가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막 하룻밤 자고 저녁 먹어도 먹고 누워 자고 밤에 음악 좀 하고 아침에 또 아침 해장하고 음악 좀 해주고 그냥 오는데 잘 있거라 잘 가거라 인사를 작별을 하고 오는데 노자냥 용돈 매입 노자 이제 예비 조금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왜 노자 안 주느냐 왜 품삯을 안 주느냐 왜 쾌한 데가 없느냐 그러한 것을 없었기 때문에 하등에 내왕하는데 이 주객간에 부담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편하게 문화를 했어요. 음악을 즐기는 풍류 문화는 관원 상제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우리 민족 고유의 장례 문화는 차라리 축제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뭐서 이렇게 좋아서 따야 어째 마누라는 그렇게 우찬 제비가 주도 이쁜가 내가 이렇게 우찬 제비가 주도 이쁘요? 그러지 우리에 빠진 강아지 속에서 나온다 남도의 상가에서는 상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조차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무엇이고 병들고 해자 빠지더라 정말 연병하네 어서 조상이 나면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시문을 모두 하고 그러랬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제 몸이 상할 정도로 애통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웃기는 노래를 해가지고 아무리 슬프다 할지라도 잠깐이나마 조금 즐거움을 갖고 마음을 이완을 시키고 좀 이래해 주자는 그런 뜻이 잠겨 있어요. 남도의 상가에서는 무속인들을 불러 망자의 혼을 달랜다. 이때 무속인들은 노래와 춤, 그리고 악기 연주에 능했던 제인들과 함께 짝을 이루고 제비라고도 불렸던 제인들은 무속인과 함께 음악을 통해 상주와 조문객 그리고 망자가 어우러지는 굿판을 벌인다. 제인들은 장학원의 음악가들처럼 신분과 직업이 대를 잇는 세습제를 유지한 전문 음악 집단이었다. 남도에서도 특히 진도와 같은 섬지방에서 이 같은 문화가 번성했다. 아무래도 이러한 그
예술적인 놀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그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굿이 성행했고 또 그 자연재해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인간의 그 수호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굿들이 이제 많이 성행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끼 치가 도리어 주부를 못 가게 도르기로 살림풍을 자랑을 하는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얻어 끼어들었다. 이내 몸이 한가하여 남도의 무속음악은 민속음악의 모태였다. 무속의 성악이 발전돼 오늘날의 판소리가 됐다. 가난한 백성들의 애환을 달래던 초기의 판소리는 17세기 말 독립적인 예술 형태로 발달해 반상의 구별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대중음악으로 자리 잡게 된다. 조선 헌종 때의 명창 모흥갑은 임금의 사랑을 받아 동지라는 벼슬까지 받았을 정도로 당시 판소리의 인기는 대단한 것이었다. 무속음악의 기악 연주는 판소리처럼 독립된 예술 형태로 발전돼 신하위라는 합주곡이 만들어졌다. 신하위의 선율과 장단은 연주자들이 현장에서 호흡을 맞추는 즉흥 음악으로 고도의 음악성과 전문적인 연주 기술이 필요하다. 독주와 합주가 혼합된 형태의 신하위는 19세기 말에 탄생한 기악 독주곡인 가야금 산조의 토대가 됐다. 신하위도 본래는 광장에서 합주나 독주로 연주하던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대중음악이죠, 그때는. 그러나 이제 이 독주 신하위가 예술화되면서 판소리가 발전된 그것을 그대로 뒤밟은 거예요. 가야금 병창 역시 산조의 태동에 영향을 미친 음악이다. 성악인 판소리에 기악을 결합시킨 형식의 가야금 병창은 판소리의 표현 기법을 가야금에 접목시킨 산조의 전 단계였다. 먼저 판소리라는 음악이 많은 인기가 있자 이제 또 악기도 그 판소리와 같은 형태로 연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판소리가 춘향과 같은 7시간, 8시간짜리 긴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자면 그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한 사람의 삶이 들어있고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걸 축소시켜서 음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산조이겠지요. 가야금 산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악 독주곡이다. 오늘날의 모든 산조는 가야금 산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모두 담긴 판소리 한바탕을 명주실에 실어보내는 가야금 산조는 영암 출신의 명인 김창조에 의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됐다. 흐트러질 산 가락조. 흐트러진 가락이라는 뜻을 가진 산조의 탄생은 우리 음악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전환점이 됐다. 그 시대 보수적인 정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흐트러진 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즉 자유분방하다는 뜻이거든. 질서가 없다는 뜻이지만 그는 구세대가 보니까 그렇지. 그 당시 신세대 입장으로 볼 때는 진보적인 음악의 새로운 천지를 열은다는 것을 곡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죠. 대단히 진보적인 형식의 음악이었다고. 그 당시는 그렇지. 놀라울 정도에 썼을 거예요. 네.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주로 출발한 것이 산조입니다. 아예 독주를 하기 위해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합주의 시대, 노래의 시대, 혹은 노래와 기악 연주와 춤이 함께 있어야 그것이 완전한 음악으로 인식되던 그런 시대와 모든 것을 다 떨쳐내고 오로지 한 악기로서 어떤 악상을 완벽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전면적인 독주곡으로 탄생한 거란 말이죠. 사라진 줄 알았던 김창조 산조를 우리나라에 전한 사람이 바로 연변대학의 김진 교수다. 김진은 1955년부터 59년까지 북한에서 김창조의 제자 안기옥으로부터 김창조 산조를 배웠다. 그 덕분에 역사 속의 김창조 산조가 되살아날 수 있었다. 북한에서는 김창조를 우륵과 함께 악성으로 평가한다. 산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거기서 그런다. 이 산조는 김창조 선생이 했다는 이거는 가야금 아는 사람도 압니다. 민족 박은 사람들 다 압니다. 이 김창조가 처음에 해서 저 안기옥 선생이 물려받았다. 그 다음에 또 정남 선생을 또 찍습니다. 정남 선생도 안기옥 선생에서 물려받았다. 북한에서는 김창조를 가야금 산조의 창시자이자 민족음악에 가장 큰 공적을 남긴 성인으로 추앙하고 있다. 한국 고유의 그러한 음악적 특징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분야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더 자주적이고 민족적이다라고 하는 점을 산조에 기반을 두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가야금 산조를 만들었던 김창조 선생을 더 부각시켜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정비하고 역사적인 평가를 내리는 작업은 북쪽으로서는 그런 분야로 본다면 우리보다 더 일찍 그런 역사적 평가를 공식적으로 내린 셈이 되죠. 김창조에게서 가야금 산조를 배워 북한에 전한 안기옥은 김창조와 함께 전국을 떠돌며 공연 활동을 할 때 산조를 배웠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음악 형식이었던 산조가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1900년대 초 근대적인 공연 문화에 힘입은 것이다. 1909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공연장인 청률사에서 김창완과 송만감 명창을 주축으로 판소리의 연극적인 요소를 접목시킨 창극이 공연됐다. 청아, 이놈아 정신 챙겨 말 좀 해라 청아.
아이고 아버지. 뭐야? 불효여식 청년도. 창극은 무한의 명창 강룡환이 판소리에 연극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만든 것이다. 초기에 창극은 배역을 나누어 소리를 하는 정도의 단순한 형식이었지만 당시 장안이 떠들썩할 만큼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창극의 인기는 가야금 산조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음악까지 포함된 종합 공연물이 자리 잡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막 처음에 가금 뭐냐에 무대가 딱 앉아서 가금 산조 호고 타고 그 뒤로는 이제 또 거문고 할 사람 있으면 거문고하고 그렇게 가금 한바탕 하고 거문고 한바탕 하고 그러고 이제 연극 시작하는 거야. 가야금 산조라는 새로운 음악 형식은 다른 기악 연주에도 적용됐다. 가야금에 이어 백낙준에 의해 거문고 산조가 만들어졌고 대금과 해금, 아쟁 등 다른 악기들도 산조를 연주하게 됐다. 백낙준의 거문고 산조는 백악지장인 거문고로 천안음악을 연주한다는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기악 독주곡이라는 새로운 음악 형식의 물결은 멈추지 않았다. 당시는 봉건적인 사회 체제가 무너지고 근대 사회로 전환되는 개화기였고 음악 또한 점차 전문성이 중요해지는 추세였다. 춤이면 춤, 악기면 악기, 성악이면 성악 다 두루뭉통했는데 심지어 이제 종교적인 그런 행위까지도 그 감당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에 이제 근대 음악 문화에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루 다 담당했던 것을 결국에는 자기 혼자의 기량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그런 산조 음악을 아주 집중해서 공들여서 갈고 닦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대적인 공연 문화로 강화된 전문성은 스승에게 배운 가락을 변형시켜 자신만의 독특한 가락으로 재창조하는 계기가 됐다. 연주자에 의해 음악이 결정되는 이른바 유파가 탄생한 것이다. 이때부터 산조는 연주자에 따라 끊임없이 가락이 달라지는 생명력을 얻게 됐다. 김창조 씨는 15분 정도의 산조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조가 후세에 내려오면서 자꾸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그 전에 받은 그 명인들이 자기의 개성 가락을 조금 개인 가락을 그 틀에다 집어넣은 것이죠. 자기가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이제 선생의 가락이 불만스러운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말이야. 내가 이걸 넣고 싶다. 이러한 충동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근데 그게 연주만 열심히 하고 그런 창조력이 없는 사람은 충동이 안 생겨요. 그저 선생님 가락이 만족한 거야.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연주를 잘할까? 이것도 평생 내가 해도 안 되는 건데 선생만큼. 그런데 거기에 이제 끼가 있고 막 창조력이 있는 사람은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옛날의 명인들은 다 그런 끼가 있었어요. 그런 창조력이 있어서 자기의 류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은 류를 만든다는 상상을 못 한다니까. 일본에도 우리의 가야금과 비슷한 현악기가 있다. 중국의 재행을 일본화시켜낸 13현의 고도다. 궁중의 합주 음악이었던 고도는 17세기 이후부터 민간에서 연주되기 시작했는데 야스하시라는 연주자에 의해 료구단이라는 기악 독주곡이 탄생했다. 일본 역시 지역과 작곡자에 따라 유파가 달라지지만 산조와 같은 즉흥성과 다양성은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아무나 연주자가 될 수 없는 일본의 제도 때문이다.
江戸時代八橋検校からあとこの一般に雅楽とは離れてこの形の僧が日本の中にこう定着していきます。そしてその時その専門家としてこの音楽を担った人は盲人でした。で盲人は東道という一つのギルドを作って職人の組合ですね。そして専門的に教える権利を持っていました。で素人は目の開いてる素人はどうするかというと習うことができました。 일본에서는 절대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잘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승이 하는 만큼 똑같이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거에 의해서 몇백 년 동안 전통을 이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는 어떤 면으로는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을 생각했을 때 제자가 스승보다 더 잘하는 것을 스승이 원합니다. 그건 그만큼 음악을 발전을 시킨다는 뜻이죠. 끊임없이 변하는 산조의 생명력은 농현 덕분이다. 농현은 현을 희롱한다는 뜻으로 오른손으로 현을 튕길 때 왼손으로 줄을 누르거나 흔들어 음의 높낮이를 변형시키는 연주법이다. 떠는 농현, 미는 농현, 꺾는 농현 등의 기법은 연주자의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전달하는 민속악의 특징이다. 이 농현은 연주자의 감정에 따라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산조를 살아 움직이는 음악이라고 한다. 굉장한 그 혁명적인 일이에요. 저런 가야금을 가지고 이 명주실과 오동나무 위에 얹혀진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여음을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음악을 통째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한 양식이에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타보다가도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음악을 만들었을까? 완전히 그러니까는 돌덩어리를 가지고 밀가루 반죽하듯이 이렇게 자유제조로 만든 가야금의 현을 튕기면 현의 진동에 의해 일정한 높이의 음이 발생한다. 이때 농현을 주면 현의 장력과 진동수가 달라져 음의 높낮이 또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농현의 원리다. 농현 주법을 사용할 경우 가야금의 음역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실험을 해봤다. 실험 대상은 아시아의 3대 현악기인 중국의 쟁과 일본의 고도, 그리고 우리의 가야금이다. 실험 방법은 각국의 대표적인 농현 주법을 사용해 음역의 변화폭을 측정하는 비교 실험이었다. 실험 결과 가야금은 3도까지 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반면에 일본의 고도는 1도에도 미치지 못했다. 측정치도 역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가야금이 그 현의 장력이 제일 작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눌렀을 때 쉽게 눌러지죠. 그래서 가야금이 농현을 하는 그 높이를 높이고 낮추는 폭이 제일 크고 고도가 장력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연주자가 눌렀을 때 손가락이 느끼는 역학적인 저항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비슷한 방법으로 할 때 고도는 농현의 그 음을 높이고 낮추는 농현의 깊이라고 표현한다면은 그게 좀 작죠. 이번에는 소음 측정 실험이다. 동아시아 3국의 대표적인 독주곡을 연주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음역의 주파수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실험의 객관성을 위해 3가지 악기를 모두 연주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연주를 했다. 실험 결과 가야금 산조가 가장 낮은 주파수의 음을 발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그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요. 아무래도 그 하이 프리퀀시 고주파에 해당하는 소리들은 좀 장시간 듣기에는 좀 뭐 불편한 감이 없지 않죠.
좀 아무래도 저주파 수성 소리들이 조금 듣기에 좀 편안한 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가마들이 저기 멀리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가야금 산조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자연의 소리가 담겨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다. 이 말발굽 소리를 음악화 시켰어요. 그게 이제 가야금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오면은 넣어가지고 산조 한바탕에는 이렇게 자연 음향에서 따온 가락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소나기가 와요. 많이 오면은 멀리서 들으면은 시 하는 소리 들립니다. 그 어우러진 소리가. 그런 소리를 선생님이 이제 공고갱 개골 이러면은 소리가 그런 소리로 공고갱갱 공갱개 공고갱갱 공갱개 고갱개 고갱 따라리리리 리리 공고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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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갱 이 소리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조금 그래서 뭐네가 이제 개구리 소리 개골 하는 그 소리를 따서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작곡을 이제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산의 한 제과업체에서는 빵 제조 공정에 가야금 산조를 이용한다. 이른바 리듬 발효법.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 반죽을 숙성시켜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효모다. 반죽의 숙성은 효모의 증식량에 좌우되는데 숙성 과정에서 효모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생장 속도가 빨라지고 생존율 또한 높아진다. 활발한 효모의 활동은 빵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빵의 맛과 질감 또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리듬 발효법은 이 같은 현상을 활용한 빵 제조 공정이다. 실제로 이 업체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 음악을 들려준 효모가 생장 속도가 빠르고 숙성이 완료됐을 때의 생존율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효모의 생장은 음악의 종류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우리는 가야금 산조가 효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봤다. 같은 조건에서 음악을 들려주지 않았을 때 태교에 좋다고 알려진 클래식 그리고 가야금 산조를 들려주었을 때 숙성이 완료된 반죽의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봤다. 실험 결과 가야금 산조가 가장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야금 산조가 무음악이나 클래식의 음악보다도 더 월등하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가야금을 듣고 있으면 우리 사람도 아주 정서적으로 차분해지고 또 정신이 맑아지는 이런 것들이 효모도 결국은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사람하고 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명주실로 만든 현을
쉐고 풀어 인생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가야금 산조. 굽이굽이 펼쳐지는 산조 한바탕에는 역사의 격변기를 무던히도 버텨냈던 민초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야금 산조는 우리 음악사의 물줄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19세기 말 남도의 음악 혁명이었다.